안녕하세요. 한국 베이비사인 이근정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2주, 저번 주에 제가 촬영을 못해서 2주 만에 촬영을 하는데, 2주 동안에 되게 많은 일이 저는 있었어요. 집도 이사를 했고, 사무실도 이사를 했고, 서울 지역 선생님들이 또 서울 지역 문화 선생님들이 베이비사 선생님들이 이사를 했고, 그래서 새로운 자리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이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리하는 게 문제고, 또 아무 데나 막 꽂아놓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분류해서 다시 일일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책을 찾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책을 찾았는데, 저번 주에, 제가 촬영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글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한번 엄마표 우리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사인 먼저 시작해 볼게요. 베이비 사인 조금 안타까운 게 48권의 책으로 진행을 이제 얇은 책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보드북 24권이 나오면서는 이제 어머님들이 좀 베이비 사인이 너무 이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여가지고 24권의 동화책으로 보드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12개월 미만 아이들도 같이 책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좀 가지수가 줄었는데 막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 많은 것도 재미있게 다양한 주제로 해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따로 24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열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베이비 사인 동화책 이렇게 올라가면 그 베이비 사인 미니 동화책 뭐 이렇게 올려볼까요? 그렇게 해서 올려가면 그거를 구입하시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래서 저 지난주에 했던 거는 뭐죠? 열어볼까 쿵딱쿵딱 이건 제가 이제 썼던 거야. 애기들하고 수업할 때 열어볼까 킁킁킁킁킁킁킁 열어보자 하나 둘셋 짜자잔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열잖아요. 저는 그냥 오늘 동화책을 나왔어요. 이 동화책이잖아요. 줄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놀이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놀 수 있는 게 풍선놀이도 있고 초놀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 뜯어보는 그런 놀이도 할 수 있고 케이크 가지고 와서 노래도 같이 불러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12개월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개인차도 되게 많지만 뭐 이렇게 뒤집다가 기다가 앉다가 그 다음에 잡고 서다가 서기까지 이 신체적인 변화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사물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빨리 알아가는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12개월 정도 돼서 이제 걷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발로 뭔가를 만질 수 있고 자기 발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신세계를 아이들이 만나다 보면 그때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다 탐구하고 싶은 것이 욕구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12개월, 24개월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 시기보다는 주로 이제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데 이때 신체적인 것도 많이 충족시켜줘야 되지만 이 시기를 정말 잘못 놓치면 그러면 24개월에 정말 언어 발달이 좀 덜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 시기에 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뭔가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손동작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 언어 발달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이 시기이거든요. 물론 0에서 12개월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좀 많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휘를 재미있게 많이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도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책은 큰 물고기 잡으러 라는 건데 우리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뭐죠?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그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개사해서 금물고기 잡으러 가 바다로 갈까나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거는 그 노래보다는 영차 이런 의성어나 이제 의태어 같은 거를 많이 표현해 주면 되시거든요. 금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영차 영차
큰 물고기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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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물고기 관련된 놀이들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시중에서 파는 물고기 잡기 자석까지 이렇게 노는 거 저도 상당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뭐 기다란 막대기나 젓가락이나 자나 이렇게 좀 기다란 거 있잖아요. 어머님 집에 가지고 계신 거 아무거나 가지고 이렇게 털실이나 끈이나 뭐 노끈이나 뭐 이렇게 아무거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연결하셔가지고 이제 자석이 한 2,300원 정도의 문방구에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00원 정도 된 동그란 자석 가지고 클립을 물고기 모양을 끼워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이들 색깔 인지를 하고 싶을 때 색깔 물고기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색깔을 무슨 색깔 나갔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글씨가 알고 싶을 때는 글씨 숫자가 알고 싶을 때는 숫자 영어가 알고 싶을 땐 영어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집중해서 잡을 때마다 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잖아. 색깔이든 숫자든 뭐 영어든 한글이든 한자든 뭐가 있으니까 그걸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는 어느 사이트를 가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영어 사이트든 한글 사이트든 어느 사이트든 가면 이 물고기 잡기 놀이 하는 거는 다 알려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더 알려줄 수 있는데 요 역시도 이제 12개월 정도 지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죠. 그럼 그 전에 놀이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고기 같은 동화책 같은 자연 관찰책 같은 걸 가지고 물고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거. 그 단어가 뭔지 얘가 물고기가 어떤 애인지 물고기는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고 바닷속에 살고 강 속에 살고 이렇게 비닐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 살을 붙여서 알아가는 건데 처음 단계는 얘가 물고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물고기야.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은 뭔가 뭘 잡고 이렇게 활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억해 놓으셨다가 좀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놀이 할 때 다음 물고기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놀아줘야지 생각하고 오시고 수족관 같은 데 가실 때 물고기 보여주시는 거 물고기 움직이는 거 한번 이렇게 흉내 내어 보는 거 손으로 이렇게 한번 슉슉슉슉슉 물고기가 가네 빠밤 쌍어다 뭐 이러면서 뭐 거기 나오는 물고기 종류들 이런 이름들을 알아가는 게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게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인 거, 지식을 이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연 관찰책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가서 직접 보는 거, 물고기를 가서 직접 보는 거. 제일 가까운 곳은 어떻게 마트에 가면은 수족관 코너 있잖아요. 저는 되게 자주 갔거든요. 근데 수족관 코너에 가면 이름들도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좀 작잖아요. 작은 물고기들이 많으니까 이제 모양 보면서 어머, 엄마가 물고기를 조금만 알면 그러면 아이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속이 투명한 물고기나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이렇게 뭐였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유명한 그런 물고기 이름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이렇게 막 사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여주고 또 한 마리 이렇게 사갖고 와서 키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친정집에 이제 기다란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서 아이들이 되게 오랫동안 물고기들 노는 거를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고기에 대한 지식이나 물고기에 대한 걸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물고기 놀이 같은 거는 잡기 놀이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물고기처럼 흉내 내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하시고 영차 이렇게 노래는 재밌게 불러주면서 이렇게 모션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짐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좀 더 많은 것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찾아보다가 이제 베이비 사인 책들이 좀 나왔는데 베이비 사인 이 책은 린다 에크돌 박사 베이비 사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연구하고 그런 거 논문 많이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거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저희도 이분의 그 내용이나 사인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걸 많이 그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은 한국의 베이비 사인 처음 소개해서 가지고 온 문수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책이 나온 건데요. 이것도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혹시 여행을 가거나 이럴 일 있으면 서점에 꼭 들려서 베이비 사인 관련된 책들을 찾고 그런 CD나 DVD를 막 사서 모으는데 뭐 그런 것 중에 몇 가지 있는 것들도 있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베이비 사인이 전에는 갔을 때는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베이비 사인이 중국에서도 생겼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훨씬 전에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알아보면 전 세계 엄마들이 베이비 사인으로 아기들하고 많이 소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센터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베이비 사인이 엄마랑 아가랑 놀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베이비 사인 다른 수업처럼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마랑 아이랑 1대1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엄마랑 아가랑 어떻게 하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똑같이 문화센터 놀이 프로그램으로 알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베이비 사인은 물론 놀이도 그 안에 들어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건 가정 내에서 엄마랑 아가랑 양육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 사인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물고기 사인이 이렇게 흉내를 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베이비 사인에서 피쉬는 이렇게 그리고 베이비 사인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자,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뭐죠? 그 공기를 내뿜나고 하나 그 숨 쉬는 거 아가미로 숨 쉬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아이가 보고 하는 게 물고기라고 이제 물고기 사인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 뭐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고기. 금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갈 거나 영차 금물고기 잡으러 강으로 갈 거나 영차 이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 쏙쏙 랄랄랄랄랄랄랄라 온다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라 신난다 이렇게 노래 부르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다 작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숫자도 세워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차 잡는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랑 재미있게 물고기 수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